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와 경제발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박정희 스타일 5개 중에서 2개만 하고 끝냈는데 오늘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거 뭐 인생사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목표를 정해라. 그 다음에 누가 가장 잘할 것인지 사람을 뽑아라. 모든 조직이 그렇거든요. 못하는 애들은 꼭 가면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그럼 딴 데서 문제가 또 터져. 그럼 또 이거 해결해. 그래서 또 터져. 근데 조직을 잘하는 애들은 이 조직을 딱 보고 나서 뭘 잘하는지 그부터 봐요. 잘하는 걸 키워야지. 이게 맞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뭐 경우에 따라 다르죠. 케바케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의욕이 생겨. 근데 문제점을 이제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거 고치다 보면 성과는 안 난 상태잖아. 여기 문제가 또 터져. 계속 의욕이 계속 떨어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막판에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거든요. 잘하는 걸 잘해야지. 이게 바로 무역에서 말하는, 경제학에서 비교 우위. 잘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갖다 꽤 오래 썼는데 오늘부터 너는 체육을 해라. 그러면 제가 상당히 힘들죠. 물론 제가 이제 그 생각은 해요. 혹시 나한테 아무도 모르는, 나도 확인해 본 적 없는 마라톤에 대한 내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생각 할 때는 있어. 그러나 뛰어보진 않지 절대로.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잘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박정희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기한을 정합니다. 사람 기한 안 정하고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기한을 좀 짧게 잡아. 이를테면은 수출 1억 불을 한 다음에 사람 1억 불 했으면은 3억 불, 5억 불 이렇게 가야 되잖아. 1억 불하고 3억 불 하고 나서 100억 불을 하재. 이제 이러면 이제 관료들 경기가 이러는 명령 내리면 다지. 우리가 죽어나는 거니까. 참고로 1억 달러는 상징적으로 중요하고요. 3억 달러는 이것도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미국 원조 3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안 받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3억 달러를 주고 나서 다 용처를 정해줘요. 여기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경제개발 하고 싶은데 경제개발 하지 마시고 그냥 밀가루를 뭐 하나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싫어가지고 맨날 이제 충돌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했었고요. 기한을 또 보면은 대부분 빨리 달성을 해요. 일자리 뭐 상황판인가 뭐 그딴 거 지난번 정권에 그분이 하시다가 말았잖아. 박정희는 진짜로 매일 해. 그리고 기억력이 매우 좋아. 숫자를 다 외워. 보고를 하는데 숫자를 틀렸다? 그러면 그분은 그날 이후로 공직에서 볼 수 없겠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지방 내려가서도 달달달 숫자 잘 외운다 그랬잖아. 포병 장교라고. 5년 전에 수치는 이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이제 담당자 황당하지. 그러니까 박정희 내려온 자체가 스트레스야. 이건 나중에 박정희 스타일하고 또 연관되는 거거든요. 기한을 정하는 거고요. 빨리빨리 정신에 놔라. 우리나라 빨리빨리 때문에 뭐 냄비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 된 거잖아. 우리가 느리면 1초도 안 기다리잖아. 화내잖아. 화면 안 뜨 1초 됐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게 별로 안 좋은 민족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랑 맞아. 인터넷 시대랑. 그래서 BTS도 되는 거고. 유튜브 하니까 싸이가 뜬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기 1억이고 바로 100억 저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100억 수출인데 구질구질 해가지고 아무튼 불이 뭐 생각납니까? 평양 뭐 능라도인가 어디 무슨 경기장에서 한다는 그 생각나죠? 우리의 저 시간대가 지금의 북한의 시간대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상을 줍니다. 상만 주면 좋지. 들들 볶아서 그렇지. 자, 문제는 그렇게 시키잖아. 시키면 대부분 잘 어렵잖아. 100만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 수출을 갑자기 하냐고요. 뭐 수출하냐면은 무슨 뭐 머리털 잘라가지고 수출하고. 자, 2가지입니다. 무모하더라도 도전하라. 이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옛날 구린 얘기고, 포철하고 현대, 조선소 이 2가지는 이제 그냥 재미삼아서 알아두면 되고, 지금 애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면은,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뭐든지 죽게 살기로 하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죽게 살기로 하지 마. 그거 다 정말 죽어. 바뀌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저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경제 독재. 그러니까 저 밑에 써놨지. 여러분의 애로사항은 내가 알 바 없고 일단 무조건 하라. 이게 박정희 스타일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정주영이 하필이면 이게 옮았어. 맨날 그러는 거야. 해봤냐?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무모하도록 도전하라. 무모하면 도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 거라니까.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이제 포항제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애틀란틱 배런이라고 하는 제1호 배입니다. 저 배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철저히 확인하라. 우리 역도 역도란다. 저기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한 결과 공기와 비용을 거의 근접하게 맞췄다는 거지. 맨날 가서 들들 볶는 거야. 오늘 이렇게 했으면은 내일 여기까지 하고 그랬으면 다음날 또 와 진짜로. 대통령이 한갑니까? 와, 막 보니까 자꾸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초에 이제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그래.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대국민 이제 올해는 뭘 해보겠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지방을 보면서 다 손실해. 그래서 작년에 뭐 했는지, 뭐 할 건지, 이번에 내려온 지상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거 다 체크하고 다니는 거야. 이때 이제 맨날 물어보는 거가, 임자가 4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 그 보면은 이게 25,000달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26,000달러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이렇게 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야 뭐 신났지. 만소도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죽을 것이 박정희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또 있는데, 포철의 박태준 같은 경우도 포철 직원들이 제일 바랬던 거가, 그 박태준이 포철 가서 안 내려올 때를 제일 좋아했어. 내려오기 싫으니까 싫어. 그랬더니 박태준이 포철 본사를 갖다가 서울에서 포철로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걸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쪼는 데 있어가지고 장사가 없다고. 맨날 쪼면 사람 잘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촌 시찰. 자, 보면 그림 옛날 그 고뇌주의 있잖아. 자, 그 삭감 많은 사람이 안경 딱 쓰고 주머니 딱 찌르고 폼 딱 잡고 노인네가 또 이제 뭐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아니 사람이 무슨 뭐 팔이 몇 개냐, 어떻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해. 그러니까 그냥 죽기 직전까지 하라 뭐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지. 국민들은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해. 마스크도 쓰려면 계속 쓰고 다니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이래서 이렇게 잘 되긴 했는데 다시는 저런 불행한 세월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에 대해 생각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게 잘 없죠. 무슨 박정희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간장을 먹고 뛰었는데 낙하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유산이 안 되는 바람에 박정희 누나하고 박정희 엄마가 같이 어머니가 같이 임신하는 바람에 좀 남사스럽다고 뛰려고 그랬는데 못 뛰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하는데 실제 박정희가 그 한 15세부터 25세 정도까지 그 사람이 뭘 봤나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만철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철이라는 것은 만주 철도 주식회사인가 뭐 그래가지고 만주국 세운 만주국의 브레인이야. 만주국은 들어봤나요? 마지막 황제 푸이가 만주국의 황제로 갔잖아.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전선 하나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히틀러도 서부 전선을 하다가 동부 전선으로 스탈린 공격하러 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 보면 2차 대전 때 보면 되게 특이한 상황이 보이는데, 전선이 3개야. 동남아시아 전선, 영국 프랑스하고 싸우죠. 식민지 놓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 중국하고 싸우죠. 태평양전쟁, 미국하고 싸워. 왜 이런 무식한 짓을 했을까? 일본은 군대가 내각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천황의 직속이야. 그래가지고 일본 육군하고 일본 해군은 사이가 되게 나빠요. 너무 나빠가지고 심지어 서로 그 얘기도 안 해.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미드웨이에서 뭐 일본이 박살났다 이런 얘기를 육군에서 제대로 된 정보망과 보고 체계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소문으로 들어. 우리나라 해군이 졌다며. 이 정도야. 거기가 저 메이지 유실에 했던 그 사스마하고 조슈 있잖아요. 그거 사스마가 육군이고 조슈가 해군이거든요. 완전 따로 놀아. 만주 중일전쟁 일으킨 거는 일본 육군이에요. 딱 일으켜가지고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그 나라를 갖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해군 애들이
좀 하는데 해서 친 게 진주만 공격이야. 우리도 해. 그래가지고 이래서 3개를 친 거예요. 이래서 망한 거지. 이해가 좀 되죠. 저 만철은 그 막 이제 그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막 체격이 적당하게 성장하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 운전면허 따고 나서 한 반년쯤 돼가지고 운전이 너무너무 자신 있는 시기에 막 180, 아니 100%, 한 80으로 막 달리다가 막 좌회전 막 하고 이런 애들 있어요. 이게 딱 6개월째 그러거든. 요 상태가 일본의 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근대화 막 하고 막 삐리 막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1차 중일전에 이겼지, 러일전 이기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영국하고 동맹이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만주에다가 새로운 제국을 한번 건설해 보겠다 하고 친 거거든요. 박정희가 만주 육군 사관학교 가서 본 게 바로 저거예요. 저기서 뭘 했느냐, 만주에서. 제일 마지막 거 볼게요. 1937년에 만주 산업 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안산 제철소와 효와 제강소 중심 철강 산업, 그 외 중공업, 이 제철소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 사람이 자기가 본 거 이상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딱 가서 본 거야. 아,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강을 잡아야 되는구나. 자기가 봤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박정희의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가 이미 5개년 계획 다 잡아놓은 걸 갖다가 자기가 했을 뿐이다. 그게 다 개소리예요. 박정희 머릿속에 있는 5개년은 만주국의 5개년이 들어있는 거지, 장면정부의 5개년은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는 게 있단 거는. 그러니까 만철을 모르면은 박정희 이야기가 어려워요. 박정희 정신세계.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두 번째 몰트케라고 있고 기타이케라고 있는데, 몰트케, 기타이케 이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참고로 저 사람이 박정희가 존경했던 인물들이에요. 몰트케는 독일 제국, 독일을 통일했던 프로이센의 참모장이에요. 그러니까 참모장이랑 그때 이제 뭐냐면은 군인들끼리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 관료가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게 참모야.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늘 느낌 괜찮으니까 한번 붙어볼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분석하고 비교한 다음에 전쟁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관료가 붙는 거거든요. 이게 참모본부가 프로이센에 처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독일 제국의 계속 이 중심 파워가 되는, 이걸 봤거든. 일본에서 소구에 이제 유람단 비슷한 걸 하잖아요. 1871년도에. 1871년은 언제냐면 독일 통일된 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파리 코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이 이렇게 자치구 만들어 이런 들쑥날쑥한 상황이야. 원래 일본의 모델은 프랑스였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프랑스는 가서 보니까, 프랑스를 보통 유럽의 전라도라고 그러거든. 유럽의 전라도라고 할 정도로 좌익세가 강해. 그냥 엉망인 거예요. 거기 비하면 독일 가니까 딱 이 각이 잡힌 거야. 여러분 보시면은 일본 육군들 보면은, 장교들 보면은 복장 보면은 어디랑 닮았어요? 독일 군복하고 똑같지. 보면은 일본 장교 복장하고 독일 군 똑같아. 가서 보니까 독일은 가난한 나라, 그 당시에 가난한 나라인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본받을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이다. 와가지고 전부 독일을 바꿔버려. 자신만만하게. 그때 나왔던 인물이 몰트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우익이 자꾸만 개통을 갖다가 무슨 레이건하고 대처에 가는데, 우리는 그쪽 집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익의 계보는 일본, 독일 이쪽 계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 우익의 뿌리는 박정희고, 박정희 정신세계는 일본 제국과 프로이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로이센은 몰트케겠고, 기타이케라는 인물은 잘 모를 거야. 아마 2.16 사건이라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천황한테 개혁을 요구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도 이런 많이 했어. 우리도 일본 2.16처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말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친 개는 몽둥이로. 이것도 기타이케가 있는 한 말이야, 사실은. 나는 그게 겹칠 수 있다 생각해요.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근데 기타이케를 언급을 했고, 몰트케 같은 경우는 박정희의 연설문에 자주 등장해,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트케, 기타이케하고 만철 세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박정희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박정희가 생각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람 본 거가 딱 그거니까. 그래서 이 만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늘어진 끝에 기본적으로 일단 박정희의
스타일 5개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의 그 내면에 들어있는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3가지. 어릴 때 봤던 만철, 그리고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유럽에 새롭게 등장한 강국, 그리고 그 프로이센을 베끼면서 열심히 발전했던 일본, 그리고 자기의 꿈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실제로 경제개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